자, 좀 빨리 가봐야 되겠네요. 사교육과 실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 사교육의 관리에 따른 공부 습관과 학습량 효과, 사교육에서 제공되는 개인별 맞춤형 지도 효과, 사교육기관의 다양한 컨설팅 효과, 그 다음에 양질의 콘텐츠 효과 등등이 있는데, 일단 먼저 어떤 분이 예전에 올린 글, 저한테 보낸 글인데요. 이분 보면 중학생부터 유치원까지 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확신하는 것은 내가 하려 했던 모든 것, 애초 아이들을 위해 계획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나의 오만이고 착오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를 겪다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그저 아이들이 제 모양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격려하며 지지하며 한 발짝 물러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 때만 잡아주고 엄마의 삶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절대 손을 끌지 말고 나란히 가주는 것. 너무 많은 고통과 저주를 겪어보던 지혜인데 아이를 내가 키워보겠다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 엄마들에게 필요한 건 이리저리 이끄는 지춘서가 아니라 따끔한 지혜의 쓴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엄마의 확신이 오만과 착오가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충분히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그죠? 예. 엄마가 우리나라 엄마들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은요, 엄마로서의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예, 사교육 소비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대치통의 많은 엄마들은요, 엄마로서의 순수한 마음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라도 더 지키지 않으면 뭘까요?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당연히 이 말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이의 손을 끌고 이 말 아이의 손을 끌지 말고 나란히 가라. 뒤에서 밀어줘라. 이런 얘기 여러분들 육아서나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 얘기 중에서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들으셨을까요? 수없이 들으셨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끌고 가고 있죠? 자, 그때 중요한 건 뭘까? 이리저리 이끄는 지침과 멈추라는 따끔한 쓴소리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자, 그래서 낚이시면 안 됩니다. 자, 다른 거는 낚이셔도 돼요. 가끔 명품 같은 거 낚이셔도 뭐 가정경제에 좀 타격이 있을 뿐이지. 근데 아이 교육은 낚이시면 안 돼요. 그거 회복 안 되거든요. 회복 안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중앙일보가 이런 광고를 냈어요. 일면에다가. 중앙일보가 자녀의 성적을 올려드립니다. 전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고생은 누가 했을까요? 요 사람 전데요. 저만 했습니다. 고생은. 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받은 아이들의 이게 이제 시간표예요. 마지막 컨설팅. 가정방문 컨설팅이라는 걸 했는데요. 전국에서 막 갑자기 수천 건의 신청이 와가지고요. 중앙일보가 일면에 광고를 냈더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사만 쓰고 제가 다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확인하는 실태입니다. 실태. 뭐냐? 아이들이 공부를요. 학원 시간은 대부분 다, 학교 시간은 대부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학교에서는 거의 배우는 게 없어요. 이미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잘 볼까요? 이게 한 연구인데요. 한인 명문대 연구에서 198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명문 14개 대학에 입학한 한국 학생들의 중퇴율이 보니까 44%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국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이 외국 유명 대학을 가잖아요. 절반 정도가 잘려요. 이걸 그 나라별로 비교하면 유대인들은 8%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절반 정도가 잘려. 이거 왜 그럴까요?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제일 잘하는데 국제 무대에 가니까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교수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은 기초를 쌓아야 할 시기에 시각과 청각을 흑화시키는 공부만 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공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를 해보면은요. 우리나라가 항상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학습효율은 바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스타디 하드와 스타디 스마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어느 쪽으로 아이를 몰고 갈까요? 이거 쫄딱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뭐냐? 학습 효율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실제로요. 최근에 번역된 아주 좋은 책인데요. 개별화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개인 차이가 있다 없다? 개인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공부하는 방법, 학습 양식은 뭐 어려운 말이고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아이의 관심이 다르죠. 세 번째는 뭐가 다를까요? 배움의 속도가 달라. 자, 그럼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아이가 독특해, 관심이. 그리고 느린 학습자예요. 어떡할래요? 걔들 학원 보내면 100% 망가집니다. 거기 가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학원 가서. 아까 잠깐 봤죠. 파니스 배우러 갔다가 뭘까요? 자신감을 잃어. 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자, 이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저는 현재 외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고민이 생겼는데 이 친구도 결국 영어학원에서 느낀 게 뭐죠? 패배감. 예. 그리고 좌절. 예, 이런 것밖에 못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예. 자, 실제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라요. 학원을 보내고. 이거는 정말로요. 좀 죄송한데요. 책임 방기가 아니라 아이를 뭘까요? 그게 방치입니다. 학원을 못 보내는 부모가 방치가 아니고요. 아이를 학원에 보내놨어. 근데 애가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뭘 배우는지 잘 몰라.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어, 애가. 근데 빨리 숙제해. 예, 저는 이게 저는 방치라고 생각해요. 예. 실제로 거기는 수익을 내는 곳이잖아요. 맞나요? 우리 아이가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을지 아니면 뭘까요? 예? 그 시스템이 돌아가면 성공 사례는 나오죠. 근데 우리 아이는 들러리거든? 그렇게 희생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아이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사교 효과가 있기는 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하나라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야지만 학교 교과 따라갈 수 있대.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학교 교과서를 따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 학원 선생이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가 수학 시간에 어려운지 영어 시간에 어려운지 수학 시간에 뭐가 어려운지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런 학원 있습니까? 그런 학원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심한 생각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학교 공부가 어려우니까 학원 보내서 준비시키는데 얘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뭘까요? 당장 내일 영어 시간이 어려운 거죠. 지금 수학 시험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도와줘야 되죠. 자, 또 다른 얘기를 보겠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하긴 하다고 봐요. 사실 공교육에서 모든 아이를 아우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다 각자 맞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이마다 각자 다른 교육 방식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이 달라요. 공부하는 방법이. 관심도 다르고요. 또 뭐가 다르죠? 배움의 속도도 달라. 그럼 이런 것들을 뭘까요? 철저히 존중하면서 가야 되죠. 저는 사교육도 그런 학원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있어요. 존재합니다. 공부방이든 과외든 학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얘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공부해.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죠. 저는 지금 그런 제도를 공익과외라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예? 훌륭한 과외 선생을 공익적으로 육성해서 공익요원도 있는데 뭐 예? 예, 그래서 필요하면 뭘까요? 예. 해결책은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컨텐츠는 넘치는 거 아시죠? 예? 컨텐츠가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공부할 마음이 없어. 왜? 나 지금 생존적으로 불안하거든. 나 지금 관계가 다 엉망이 됐으니까 뭘까요? 기본적으로 성장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나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 거야. 근데 어려운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뭘 자꾸 시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습량 효과를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내가 이거 보면서 진짜 걱정이 됐어요. 예, 학원 보내면 학습량이 늘까요? 아니면 공부 혐오감이 더 늘어날까요? 예? 공부 습관이 생길까요? 아니면 공부 거부감이 생길까요? 나중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겪어봤겠죠. 엄마 됐지? 학원 갔다 왔으니까 건들지 마. 이거 대부분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최악의 타협이 생기는 거예요. 최악의 타협.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율과 구속 그리고 관리의 차이 요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자율, 구속, 관리. 저는 사실상의 구속인데 집에서 하면 엄마가 하는 건 구속인데 학원을 보내니까 관리라 그러더라고요.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상되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냐? 도움을 주는 것과 관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요. 아이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정말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진단검사일까요? 아니면 아이에 공감하는 걸까요? 엄마 나 수학 어려워. 그러면 안타까워져야 돼요. 근데 갑자기 돈 준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까지 수학 들인 돈이 얼만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이가 안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얘기하겠죠.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겠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아이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죠. 모르는 것이 없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학생들, 제가 말씀드린 강남 애들입니다. 왜? 시키는 거 너무 많이 했거든요. 대치동의 오는 선행과 경쟁에서 이길 수 방법은 뭘까요? 이거는 확률 게임입니다. 저렇게 빡세게 굴리면 그 중에 몇 명 나오죠.
확률적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저거는요, 부모로서는 선택해야 되는 절대 안 될 길이죠. 이 대치동 방식을 선택하시려면 한 10명 정도 나시면 돼요, 10명. 그러니까 10명 정도 나서 한 명은 거기서 성공하겠죠. 그죠? 나머지 갖다 버리고. 그럴 생각은 없으시죠? 내 아이가 소중하죠. 내 아이가 가는 속도,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내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뭘까요? 그게 이들과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 자, 아이들 얘기는 이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죠. 맞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부모 역할이 정상적이라면 아이들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엄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예? 예. 지금 방학 때 같이 지내면서 서로 어떤 대접을 하고 계십니까? 예? 엄마는 노력하고 아이는 고마워하고 거기에 또 엄마는 고마워하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되실 수 있죠? 아, 뒤에 계신 분들이 주로 지금 그렇게 되실 수 있죠? 그래야지만 사교육이 뭘까요? 그래야 그런 경우에만 뭐죠? 엄마가 도와줘도 고마워. 엄마가 그 학원 보내줘도 고마워. 이 얘기가 나올 때만 뭘까요? 약입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결과만 갖고 따지면 정말 슬프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아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솔직한 심정이고요. 세 번째 뭘까요?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면 마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요, 정말 안타까운 게 아이들 대치동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해서 부모한테 얘기하면은요, 승질을 부려요. 하나도 안 맞아. 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사교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필요성을